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부터 분할로 모아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구간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테슬라 투자를 5년 동안 하면서 지금의 3,600주를 보유하게 되었었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적에 대한 우려, 일론의 정치적 발언, 로보택시의 그 세이프티 드라이브가 여전히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관들이 다소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 저가형 전기차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등등등.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4거래일 동안에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고, 지금도 뭐 풀에서 0.63%가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는 오늘도 지금 풀에서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에 테슬라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5거래일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딱 요럴 때 있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체념을 해야 되겠다. 이 지금 일본의 정치적 발,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이게 지금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할 때,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점점 관심에서 조금은 이제 빠지는,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테슬라 투자하기에는 이제 딱 좋은, 그러니까 제가 사자라고 한다면 앞에 이제 먹잇감이 놓여 있는, 요것이 저희가 지금의 3,600주를 모아가게 만들었었던 그런 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또 이번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 나갔는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방에 그냥 몰빵하듯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로 모아갑니다. 그래서 매수 버튼을 누를 때도 반드시 한 주씩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50주를 매수를 한 날에 매수 버튼을 50번을 눌러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분할로 모아가고 있고, 어떤 기간을 두고 투자를 이제 전략 구상을 할 때도, 그때도 분할로 1단위로 분할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피라미드식 분할 매수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씻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그 타이밍부터, 근데 딱 봤었을 때 언제나 승률 100%로 돈을 분할로 모아갔었을 때 돈을 벌었던 그 타이밍에 오면은 이제 20% 확률로 상승할 때부터 주가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한 주를 모은다 그러면은 주가가 320달러, 310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면 두 주를 모으고, 300달러까지 떨어졌네. 그때 네 주를 모으고, 300달러도 무너져 290달러까지 하는, 그러면 그때는 이제 10주를 모은다든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는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0달러 갔었을 때 7% 마이너스가 됐다가 290달러 돼서 10주를 모으게 되면은 손실의 퍼센테이지가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주구장창 그렇게 빠지진 않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하루 이틀만 일어나더라도 바로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근데 그렇게 플러스로 테슬라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횡보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뒤로 계속 슈팅하듯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1주, 2주 정도 마이너스 한 6, 7% 기록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마이너스 2%, 그러다가 플러스 1%가 됐다가 그 뒤로 6%, 8%, 1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늘 분할 매수를 그렇게 피라미드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맛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3,600주 넘는 주식을 모을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모아가는 그런 피라미드식으로 모아가다 보니까 비중을 확실히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있었을 때, 현금 여력이 있었을 때, 이게 기회다 싶었을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해 왔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도 올 수 있겠다 싶으면 그 가격대에 그러면은 얼마의 현금을 테슬라를 옮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근데 그 가격대가 안타깝게도 오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은 250달러까지 올 것이라 생각해서 그때 한 50주를 투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80달러에서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때는
피라미드가 이제 작은 피라미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는 다시 매수를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투자자분들마다 투자 스타일이 있잖아요. 투자 적성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투자라는 것이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할 때. 근데 어떤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히려 나는 올라갈 때 차라리 모으는 게 더 마음 편하다. 어차피 상승 모멘텀을 탔다 그러면 그것이 더 안정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저희가 좀 더 비쌀 때 매수할 때 매수를 하지 않으시고 그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시잖아요. 더 많은 수량을 모아 가실 수 있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모아 가시는 그런 투자도 역시 유효한데, 저희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전 드라마가 몇 개가 이제 있다.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한 개만 나와도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제로 인도령이 발표되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게 되면은,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테슬라의 성장 모멘텀을 또 재평가받으면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호재거리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호재들이 한두 개만 이제 나오게 될 경우에도 테슬라 주가는 다시 한번 저는 350달러를 훌쩍 넘어서 가지고 400달러도 도전을 꽤 단기간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테슬라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펀더멘탈을 조금 강화시키고 호재들을 좀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이제 감세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되고 시중에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에서 상원이든 하원이든 만약에 둘 다 져버리면 정말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정치적 대립이 미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를 부양을 반드시 테슬라가 그 트럼프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세안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당연히 이제 호재거리가 되는 것이고, 기업도 법인세가 낮아지면서 연구개발비를 더 쓰게 되는 것이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 돈이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감세안은 시장을 부스트 시키는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서는 확실히 좋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재정 적자가 계속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걱정거리긴 하지만은, 투자자 관점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에 감세안이 테슬라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길면은 내년 연말까지도 이것이 작용을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테슬라가 이번 감세안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피해자일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이 시장 자체를 매크로 환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감세안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을 절세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또 현금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중고차에 대한 보조금 역시도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신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으로 좀 볼 필요도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가 좀 피로도도 있죠.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한두 개의 테슬라의 트리거를, 실적에 대한 이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테슬라 주가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다른 자산들 있죠. 엔비디아부터 이제 거의 10%씩 지금 올라가 있던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걱정거리가 있겠지만은 모아가는 투자, 더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 피라미드식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매수를, 내일이죠. 이제 7월 1일 하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해 보려고 지금 고민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모아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현금 여력이 너무나 없지 않고서는 같이 모아가는 투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는 걸 제 영상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분할로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높여가면서 모아가는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